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대문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좀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5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별다른 내용 없었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안도 랠리 나타났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오늘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참 요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시장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굉장히 발빠른 전략으로 어느 때보다 발빠른 전략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으로 트렌디한 종목만 챙겨주시는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어느 때보다 종목별 전략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목요일 생방송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을 해 주셔야만 가능하고요.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은 1대1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 도와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모학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생방송에서 진행되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참 많은 변동성이 있었는데 전문가님께 오늘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제가 목요일 격주로 다시 방송에 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일단 시장이 약간 무조건 좋다, 올라간다, 거의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가 다음 주 오면 또 희망 고문. 네. 계속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가 맞추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다고 수익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 앞으로 3,500 코스닥 다시 1,000포인트, 1,200포인트. 꿈만 같아요. 꿈만 정말. 같죠?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돈을 버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좋긴 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만고 진리입니다. 주식에서. 떨어질 땐 다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절대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상위 20, 30%가 나머지 60, 70%가 하락을 빨아당기면서 정말 승자 독식의 원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는 마인드는 언제나 내일 올라간다, 다음 주 올라가나요? 다다음 달 올라가나요? 서머랠리 오나요? 이런 식으로 예언자는 될 수 없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주 도주가 어딘지 우리가 60, 70%는 못 올라가겠지만 승자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금 하락 구간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매매를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생각이 깨어 있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오늘도 또 금독주 종목도 갖고 왔고 또 시황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또 1시간 저랑 같이 집중해서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반등을 줄 때 좋은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시장 어려운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오늘 금도끼 종목, 새로운 금도끼 종목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 FOMC, 금통위 등등 참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이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시장인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이 경제 관련 내용들이 발표가 된 직후에는 흐름이 좋은데 그 다음 날 다시 재해석되면서 미국 시장이 정말 급락을 하더라고요. 내일 이러한 우려를 봤을 때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다행인 점은 어제 많이는 안 올랐어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참 얼마가 올라가던 다시 제자리로. 이 시장이 참 아주 어려운 장세가 바로 그런 거죠. 네. 심한 고문 형식으로 그죠? 올라가면 다음날 떨어지는 거. 미증시 올라가면 우리나라 아침에 잠깐 떴다가 밀리는 거. 자, 네. 이 흐름을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 앵커님이 자 화면 보시면 자 5월 4일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금리 0.5bp 괜찮네? 네. 올라갔다가 다음 날입니다. 5월 5일 날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그죠? 예. 올라간 것보다 더 내리꽂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은 금리를 결정을 하고 한 보름 뒤에 의사록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긴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죠? 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또 내릴 꽂을 한 번 당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 날 한 번 수요일 목요일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네. 미증시도 올라가지 않고 어제 별로 안 올랐죠, 그죠? 국내 증시도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아침에 딱 30분 올랐습니다. 맞아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쭉 올라가더니 그냥 종가까지 내리꽂았어요. 정강후약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장세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아예 안 좋으면 모르는데 줬다 뺏는 거 굉장히 열받잖아요. 네. 입에 막 넣으려고 했는데 먹지 마. 뺏어가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네. 오늘 장세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좀 윗거리가 많이 등장하면서 좀 짜증나는 낙폭이 크다라기보다는 먹을 줄 알았는데 뺏어가니까 좀 짜증났던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오늘 못 먹었잖아요. 네. 막 숟갈 뜨려고 했는데 뺏어갔기 때문에 네. 내일 뭐 밥상 안 차려줘도 뭐 서운하진 않죠. 네. 그래서 알- 지금 시장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예전처럼 미증시와 상관계수, 그러니까 이 커플링이라 그러죠. 미증시 올라간다고 다음날 막 흥분해서 아침에 쫓아간다. 네. 백방 물립니다. 반대로 미증시 폭락해갖고 다음날 야, 다 던져야 되나? 두려워하면 또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먼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그렇죠. 먼저 열리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를 따라할 리는 없죠. 네.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혼자가 55%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한 2% 남짓. 네. 잽이 안 되지요, 그죠? 잽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빠졌잖아요. 미국 오늘 빠질 수 있다. 미국이 빠졌더라도 내일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일은 미국이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최근에 보면 지금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마감 증시를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시장에 맞춘 전략을 세워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면서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금리 인상은 이제 전 세계 증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금리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이 빅스텝, 우리는 0.25bp씩 지난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없었음에도 올렸습니다. 네. 수장이 없었는데도 금리를 인상했고 이번에도 인상을 했죠. 이렇게 2번 2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게 10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우리는 0.25씩 올리지만 얘네는 0.5, 0.75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올리면 역전이 되겠죠. 어. 미국 금리가 더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한테 빌려주겠어요? 우리나라한테 빌려주겠어요? 미국한테 빌려주겠죠. 당연하잖아요. 네. 우량 자산이잖아요. 네. 그죠? 그잖아요. 그죠? 제가 뭐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삼성 이재용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걔가 뭐 돈을 빌려달릴 일도 없겠지만 네. 그분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금리 역전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 이 타격이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돈 빼다가 다 미국한테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위험 자산이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얘는 뭐 디폴트는 아니지만 안전 자산이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 그러면 얘네들이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외국인도 안 사지만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 굉장히 좀 더 불안해지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예요. 네. 그건 자명한 일이고 미국도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거는 끝이에요. 이거는 명제입니다. 금리를 무조건 둘 다 올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잡히느냐.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 CPI나 PPI 미국의 소비자나 이 생산자 이 네. 물가 지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 여러분들이 뭐 0.5다 빅스텝이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런 거는 일단 노이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방송을 봤으니까 빠져나오시고 네.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에 빠져요? 아니요. 금리를 인상해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 침체가 오죠.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증시에서 가장 최악의 국면입니다. 네. 금리는 올려 물가는 안 잡혀 경기는 침체야. 이거는 거의 다 죽는 시나리오거든요. 뭐 대공황이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증시 금리 인상은 자명한 명제다 100%다 대신에 물가만 조금 잡히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시장 상황들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카메라만 가져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요일 생방송 중에 열리는 QR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이슈도 체크해 보면 우리 금도끼 종목도 네. 하나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금도끼 종목인 SPG 한번 보도록 할까요? SPG가 이 로봇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SPG 우리가 현재 6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말 이 선취매 중에서 선취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정말 강조했던 SPG인 만큼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또 가지고 가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 특히 월요일에 생방송에서 이 종목을 홀딩 전략을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11%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또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 근데 다시 이러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 관심이 큰 만큼 이 회사 계속 좀 홀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보면 지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성장성만 보면 계속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면 네. 어제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5월 25일 어제 11.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오른 거 3분의 2 정도는 빠졌어요. 네. 이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은 무슨 나쁜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식을 추천할 때 소스 있어요? 제가 맨날 그러죠. 요리집 왔어요? 소스를 맨날 찾아요. 주식이 맨날 이유가 있어야 오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그죠? 이 소스,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죠?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 물어보죠. 악재 있나요? 어제 11%가 올랐는데 오늘 5%가 빠지면 불안해합니다. 네. 악재 있나요? 주식이 그렇게 또 악재가 있어서 막 그렇게 빠지잖아요. 하루 아침에 뭐 천지가 개벽하듯이 막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소수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주식의 이제 관점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어제 보시면 호재와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어제 외국인 지분율이 확 들어오죠. 오. 어제 보시면 자, 외국인 지분율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 차트에 띄워놓고 보시라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 얼마를 샀냐면, 자 보세요. 네. 69만 9천, 70만 주 샀습니다. 오. 네? 70만 주. 하루 거래량이 30만 주, 40만 주인 종목이 외국인이 하루 70만 주를 사니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와.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평균 거래량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하루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거래되던 종목에 하루에 70만 주 외국인이 시장가로 때려 사버리니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죠. 오히려 11%, 12%간 거는 덜 간 거예요. 만약에 상승장에서 이런 수급 들어왔으면 상한가 같습니다. 오. 예. 이런 수급이 가끔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급의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은 장점이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꽉 살 때가 있어요. 이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이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개괄적인 포괄적인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이렇게 외국인 많이 살 때는 일단은 종가에 던지는 게 좋아요. 오. 대신에 종가에 던지세요. 왜냐하면 장중에는 끝까지 살 거예요. 그게 어제 11%까지 올랐지만 윗꼬리가 많이 없어요. 종가까지 맞아요. 사니까. 네. 외국인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한번 확 들어오는 날은 그냥 종가에 두세요. 오. 예를 들어서 12% 갈지 20% 갈지 상한가를 어떻게 알아요? 네. 미리 팔지 마시고, 근데 종가에는 파세요. 아.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특징은 살 때 한 번에 확 삽니다. 근데 다음 날 안 사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시세는 있는데 추세가 없어요. 한 번에 확 사는데 다음 날 안 사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기관은 한 번에 많이 안 사요. 조금씩 근데 사나가는. 다다닥 사요. 그럼 차트도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기관이 살 때는. 그러니까 기관 매수 종목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뭐 연속적이 들어왔다, 종가에 사는 거죠. 반대죠, 그죠? 외국인 수급은 종가에 팔고 기관 수급 종목은 종가에 사고, 오. 이런 식으로 이 수급상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제 외국인들이 70만 주를 리딩 오퍼로 굉장히 좀 많이, CD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문이 들어와서 좀 많이 올랐다가 다음날 안 사니까 뭐 당연히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어제 60만 주 사서 10% 올랐잖아요. 오늘 또 10%가 올라면 얼마를 사야 될까요? 얼마에 사야 될까요? 어제 60만 주 샀는데 오늘 똑같이 60만 사면 주가는 5%밖에 안 올라갑니다. 2배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수치적인 건 정확하지 않은데, 네. 호재라는 거는 악재도 이 내성이 생기지만 호재도 똑같이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어제 60만 주 샀다, 그래서 10%가 올랐다, 오늘은 100만 주는 사야 1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SPG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건지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좋은 기업인가요?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좋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안 좋다고 할 사람은 있어요. 네. 셀트리온 뭐 안 좋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현대차기아차 안 좋다고 할 사람 없잖아. 이렇게 다 좋다라고 해서 그동안 돈 번 분들, 뭐 연예인, 뭐 전원주 씨도 20년, 30년 투자해서 이런 하락장을 다 견뎌서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나 이제 2년 했는데 20년 한 사람한테 2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네. 근데 2년 한 사람한테 2개월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20년 투자자들한테 2년처럼 2년 투자한 사람들 2개월도 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투자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이게 막
딱 예를 들어드리면 유치원생한테 운전면허를 가리키는 네. 네, 뭐 그런 좀 논리로 치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내일 살까요? 글쎄요. 내일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사십시오. 길게 보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한 3년 보십시오. 둘 다 와닿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으로 일단은 공이 쏘아졌죠. 네. 그죠? 그러면 내일 외국인이 최소한 5만 주 정도는 사는 걸 보고 들어가세요. 5만 주 정도 다시 들어온다. 또 사는구나. 1,000주, 2,000주 깔짝대는 거에 속지 마시고 얘네들도 이제 페이크를 쓰거든요. 깔짝대는 거에 속지 마시고 한 5만 주 정도 킵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 또 한번 탄력이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수급에 따른 전략, 수급 주체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도 세워주셨으니까요. 팁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가 또 친환경 관련주로 가져가고 있는 이 JC케미칼이 우리가 72% 넘는 수익을 또 최근에 챙긴 바가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친환경 관련주로 최근에 정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이 시장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잘 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네. 대형주가 안 가는 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 삼성전자만 100% 투자하고 계신 분 잠깐 귀를 좀 닫아주세요. 네. 100% 투자하시는 네, 분들. 삼성전자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안 사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뭐 가뭄에 콩나듯이 1,000억, 2,000억 깔짝대고 팔 때는 다다다다다 한 7일 연속 8일 연속 팔아버리고 3,000원씩 때려버립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보시면 거기 손 놓고 있어요. 맨날 금융투자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증권사의 고유 계정.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브로커리지 수입도 있지만 수수료 수입도 있지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수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단타만 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시면 기관 5,000원 샀다? 다 금투입니다. 기관 8,000원 샀다? 금투입니다. 5,000원 샀다? 금투입니다. 8,000원 샀다? 금투입니다. 다 금투죠. 다른 기관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투신, 보험, 기금, 시장의 메이저들은 지금 그냥 관망, 금투만 그냥 단타만 치고 있는 겁니다. 7,000억 샀다, 8,000억 팔았다 막 계속.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흐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외국인 안 사, 얘네들 맨날 단타만 쳐. 삼전, 뭐 오늘 하이닉스 많이 밀렸죠.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다 짜부돼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을 보면 그나마 외국인들 어때요? 1,000억, 800억 팔더라도 다시 1,000억 사고 한 번 살 때 1,000억 사줘요. 1,000억. 기관들도 어때요? 금투가 이쪽도 단타는 칩니다만 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기? 연기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연기금이 8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수급들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대형주보다 지금 중소형주들이 좋죠. 그죠? 중소형주들이 요새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맥스도 또 한 번 추가 시세가 오늘 나왔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아직 안 팔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메타버스도 살아나고 있고 2차 전지 쪽 오늘은 태양광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순환매가 중소형주를 계속 돌아요. 순환매가. 왜? 뭐 정부 정책 따라서? 아니요. 이게 이 화면이 답니다. 외국인 기관 애들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당분간 대형주 재미없어. 왜? 외국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안 사니까. 외국인이 말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내가 좀 와서 맨날 놀다 가잖아. 나랑 같이 놀 사람 하면서 그러면 태양광이 져요. 그죠? 풍력이 져요. 메타버스가 져요. 게임도 올라갔잖아요. 게임도 져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슨 매매 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형 업황에서도 우리가 제가 한참 막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정다운, 뭐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비료, 사료, 뭐 유통 업체들 이런 종목들 제가 어느 날 딱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망차, 현대사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다 팔고 이제 당분간 하지 마세요.
시장은 강세장이 아닌 이상에선 두 개의 달이 뜨지 못합니다. 이쪽 테마가 뜨면 다른 쪽은 죽어 있어요. 시속 게임처럼. 지금 확실히 느끼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이쪽 테마가 죽었죠. 현대사료 뭐 이러한 그 사료 관련주들, 육기 업체들, 뭐 석유 관련주들, 가스 종목들 저는 한 3주 동안 이제 안 갖고 오잖아요. 얘네가 네. 죽었잖아요. 그죠? 뭐가 뜨고 있죠? 메타버스, 게임, NFT, 오늘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이게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 그 정상화를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다. 뻥이고요. 네. 외국인 기관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 외국인 기관이. 이 수급을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보시면 시장에 좀 답이 나오니까 오늘도 제가 그래서 전기차 갖고 왔거든요. 저랑 같이 전기차 또 종목들 금도끼. 시장에 아무리 봐도 전기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2차 전지 종목을 또 가져오셨다고 네. 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빠른 전략을 챙겨다 주고 계시는데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중소형주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두 종목이 다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님 생각해 보면 작년 하반기 이제 여름쯤에 이무학 전문가님이 2차 전지 특집으로 저희가 또 1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나온 종목들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수익률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2차 전지 특집으로 가져갔던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9종목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면서 이 종목들은 다 담아라. 이 계란 한 바구니에 담자라고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 한번 보시겠어요? LNF가 저희가 11만 원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28만 원의 고점을 찍고 찍은 LNF인데 지금 시총 뭐 2, 3일을 왔다 갔다 하죠. 뿐만 아니라 후성도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종목 12,000원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렇게 2차 전지 특집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가 100% 넘게 50% 넘게 수익을 봤던 만큼 오늘 2차 전지 종목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새로운 뉴 금도끼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 챙겨가 볼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뉴 금도끼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시장에 참 중간이 없는 장세, 대형주도 한 가지요, 뭐 중소형주들도 한 차례 좀 해프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뭐 KG그룹으로 이제 거의 인수 확정이 협상자 우선 선정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쌍방울이나 또 이상급등 종목들, 뭐 광림 이런 종목들 또는 지금 상장 폐지 준비 중인 에디슨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라이어들 거짓 또는 이 테마성 실제로 수익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섹터의 종목들, 또 사료, 뭐 육계, 수산주 이러한 그 인플레나 에그플레이션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 불러보자고요. 이쪽 테마도 이제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무너지는 타이밍은 다 잡아드렸죠, 그죠? KG 그룹주들 뭐라 그랬어요? 에디슨 관련주들, 쌍방울 관련주들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되면 되는 애는 되는 대로 재료 노출로 박살나고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대로 박살난다. 마치 선거 대선처럼 인맥주로 움직이죠, 그죠? 이 후보자 저 후보자 된 후보자는 주가가 올랐습니까? 애니 능률이 지금 뭐 200% 300% 올라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되는 데는 되는 대로 재료 노출,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대로 악재 반영. 둘 다 무너진다. DDA는 팔아라, 그죠? 현대사료, 한일사료도 고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에그플레이션 일단 스탑. 잔파동 이제 이 거짓 파동. 이 테마가 크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척하지만 진짜 파동은 끝났다. 가짜 파동에 속아서 고점에 또 물리는 일 없도록 제발 조심하셔라.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에서 물론 오답을 피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정답, 오답은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피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기차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확신은 별로 없어요. 뭐 애플 이슈로 아주 지금 주가가 뜨긴 했지만 조금 더 명확한 시장의 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특집을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기는 조금 더 기다릴 것 같고요. 하지만 전기차는 언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싸고 뭐 나중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1500 갔을 때도 똑같이 물어봐도 저는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미래, 그러니까 중간이죠. 가치주와 성장주. 가치주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장주는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그죠? 맑은 날은 가치주도 보이고 성장주도 보이지만 안개가 끼면 저 멀리 있는 건 안 보인다 그랬죠. 성장주가 무시받고 있지만 전기차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두 가지 면모를 갖고 있죠. 왜? 전기차는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매출 나오는 회사가 없습니다. 바이오도 매출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성장주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순환 시대를 갖고 있죠. 그죠? 하지만 전기차는 시총이 바뀝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 코스닥의 시총은 바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이런 종목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 시총이 많이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시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기차는 계속 시총 상위를 싹쓸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섹터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좋다는 말씀도 계속 드려봤지만 좀 기초적인 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다음에 종목도 찾을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목 터져라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걸 알아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확신이 있어야 시장이 주는 이 공포감에 거짓말쟁이인 라이어인 시장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 배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 4개의 소재가 크게 다예요. 그죠? 양극과 음극이 정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계속 시키는 게 답니다. 그중에 혼합되지 않게 막을 쳐주는 게 분리막이고요. 그죠?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 그리고 얘네들이 일로 왔다가 일로 갔다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 움직여 하면서 원활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게 전해액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에서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제일 잘 만들어요. 그죠? 제일 잘 만듭니다. 양극이 있고 또 음극재 이렇게
4개의 소재가 있다. 이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알아두고 간다. 뭐 첨가제까지 뭐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일단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양극재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거 만드니까 에코프로빔 시가총액 1위잖아. 그죠? 양극재가 4대 부재 22%, 음극재가 5.8%, 분리막이 11.2%, 전해질 전해액이 6.4%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총 원가 중에 이쪽 4대 소재가 40% 정도 매출 원가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쪽 가격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 있고 싸질 수 있고, 품질력이 뭐 우리나라는 NCM,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뭐 중국은 뭐 CATL 같은 기업들, 걔네들은 조금 더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성비 전략, 그죠? PF, 리튬 인산 철, 뭐 이런 것까지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야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이 기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는 기업인데요. 양극재에도 원료가 있어요. 전구체라고. 전구체. 얘네는 계속 원료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캐파, 증설, 케미칼, 양극재, 캐파, 증설. 그죠? 계속 중국,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2차 전지 소재가 자원이 단 1도 나지 않습니다. 단 1도. 그래서 만약에 자원이 고갈된다. 이번에 전쟁 이슈 때 우리나라가 또는 다른 나라들이 겪었었던 가장 불편하고 지금 인플레를 촉발시켰던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수출 중단. 이거는 러시아는 뭐 전쟁 중이니까 그걸 무기화해서, 자원을 무기화해서 뭐 니네 쟤네 도와주면 우리 가스 잠궈, 니네 저기 우리 좀 제재 풀어주면 우크라이나 식량 배 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화를, 전쟁 중인 나라니까 그거를 전쟁에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의 팜 수출 중단,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제시케미칼 뭐 급등을 불러일으켜서 고맙긴 하지만 이런 좀 부분들이 자원을 어떻게 돼요? 조금 자기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수출 중단. 그것이 식음료가 됐든 자원이 됐든, 그죠? 뭐 히토류 같은 거 중국이 무기화하는 거 오래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뭔가 빗장을 걸어 잠글 때 나올 수 있는 피해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잘 만들기보다는 양극재 소재가 뭐라 그랬죠? 양극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비싼 4대 소재, 가장 비싼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가 있어야 됩니다. 전구체를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또는 음극재는 소재가 흑연입니다. 천연 흑연, 그죠? 흑연을 계속 증설하면서 이 미래에 다가올 진짜 전기차 시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공급망 이슈, 전쟁이 됐든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중국의 봉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는 인플레를 촉발시켰고 공급난을 만드는 악재는 너무 많은 게 있었지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이 공급난 이슈가 없었다면 전기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대중화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죠? 대기도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전기차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때에 맞춰서 뭐 EV 시리즈들, 아이오닉 시리즈들 잘 만들고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공급난 이슈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자동차 업계에서 보는 거는 한 6월, 7월 달쯤 되면 반도체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반도체 이 공급난 이슈는 조금 해소될 수 있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찌됐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가 먼 미래 전쟁을 뭐 이게 뭐 프랑스, 영국처럼 100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 100년 전쟁처럼 오래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일 안에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카운팅 10손가락 안에 드는 카운팅을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시대가 정말 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소재. 그때 가서 중국에서 니네 안 줘. 우리 것도 없어.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식량 같은 거 보면 그때 가서 중국이 또 그런 거를 자원화해서 니네 안 준다? 이래 버리면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소재를 계속 준비합니다. 소재를 계속 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아직은 뒤처져 있습니다. 2022년 예상치만 보더라도 뒤처져 있습니다. 근데 공급난 이슈가 해소가 되고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 그죠?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것이 눌러놨던 만큼 어떻게 돼요? 전기차도 빵! 시장이 원래 압축돼 있던 보복 소비처럼 압축돼 있던 소비자 욕구가 한 번에 표출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역전해가면서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양극재 캐파도 보시면 2022년도, 2023년, 2024 자신감이죠. 자신감. 지금 막 메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뉴를 개발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집은 맛집이 될 거니까 그때 어떻게 계란이 없으면 어떡하고 그때 채소가 없으면 어떡하고 그때 쌀이 없으면 어떡해. 닭을 키우고 농장을 보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먼 미래를 보는 거죠. 먼 미래. 어차피 기술이야 나중 되면 거의 비슷비슷해지거든요. 나중에 아시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개화기 때는 기술력이지만 나중에 블루오션이 되면 그때는 가격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 시장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단가 싸움을 하거든요. 품질이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은 뭐라고 카피를 땄냐면 증권사 리포트대로 그대로예요.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끝까지 가면 얘가 다 이길 겁니다. 아직은 좀 뒤쳐져 있긴 합니다. 에코프로 갈 때 좀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는데도 좀 뒤쳐져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만 좀 고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비가 왔다.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쫙 놓고 보면 특정한 가격대만 가면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서 저기만 떨어지면 사요. 저기만 떨어지면 사고 저기만 떨어지면 사고 또 저기만 올라가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추세를 놓고 보면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지지하는 영역이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지지되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여기가 14만 원이었는데 여기만 떨어지면 누가 사서 올리고 여기만 떨어지면 누가 사서 올렸어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근데 작년 12월부터 장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깨지고 나더니 이제 여기만 가면 누가 또 팔아. 이게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고비가 왔습니다. 저항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주식은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이거 돌파하고 난 거 확인하고 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리 사서 선취 매수하는 전략이 있는데 둘 다 좋은 거는 같아요. 그죠? 여기가 워낙 한 6개월 이상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는 지금 시장이 한 번 더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장에 이 정도 버틴다고? 지금 다 도망가기 바쁜데 저점 찾아서 헤매기 바쁜데 삼성전자도 저기 바닥에서 지금 어디가 바닥이야? 헤매고 있는데 얘는 저항대를 갖다 계속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아이씨, 일단 들이밀잖아요. 다시 밀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장에서 다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얘 혼자 창을 갖고 계속 찌르잖아요. 이것만 뚫어내면 좋은 시세가 한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마찬가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이니까 종목명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노랑톡방에서
꼭 물어보시고 많은 선배분들한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간 관계상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글로벌 배터리, 뭐 캐파시티, 뭐 이런 거는 뭐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들이니까 아까는 음극재, 양극재만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은 전기차 배터리 자체의 캐파시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지만 2021년, 2022년 코로나로 또는 전쟁으로 또는 중국의 봉쇄로, 중국의 봉쇄는 코로나와 연계돼 있으니까 뭐 합쳐본다 하더라도, 근데 이 정체돼 있던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포텐이 이제 확 이제 터지는, 요렇게 가다가 이제 확 올라가는 요 각도, 상승 각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조 정도 들어간다면 여기는 뭐 180도 넘어가는 먼 미래를 봤을 때 2030년을 뭐 대부분이 잡고 있으니까 뭐 폭스바겐이든 뭐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치 성장주와 가치주의 중간, 그죠?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점처럼 성장주와 가치주의 장점을 모두 다 갖춘 전기차 시장이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열처리 솔루션,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폐배터리 어떻게 할 거야? 좋다 이거야. 그럼 저렇게 시장이 성장했으면 진짜 폐배터리 진짜 문제 됩니다. 폐배터리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여기에 이제 연료 전지, 전고체, 음극재, 양극재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열처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넌스탑. 어디에서 껴갖고 막 요거만 하는 부품 기업이 아니라, 또는 원료 다 갖고 오면 그거 조립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가장 빠른 파동. 여러분들이 이거 제일 좋아할걸요? N자 파동. 그죠? N자 파동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 저점이 올라가는 거다. 저점이 올라가는 거다. N자가 지켜졌습니다. 그것도 이 어려운 장세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야 됩니다. 왜? 아까 포스코 케미칼은 고점을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뭐 그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사야 돼요. 왜? 돌파했거든요. 돌파했어요. 돌파를 미리 했기 때문에 더 가기 전에. 또 늦잖아. 여기 가서 하면 그건 늦잖아요. 그죠?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이 딱이에요. 그죠? 돌파한 자리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12만 원, 11만 원에.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세 종목 이상 갖고 갑시다. 제가 오늘 두 종목 갖고 왔고 지난번에도 한 종목 갖고 왔어요. 그 종목도 아직 눌려 있습니다. 뭐 100원, 200원 갔다 말았다 하는데 이렇게 한 3개 풀세트로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놓으시면 아까 보셨던 화면에 2차 전지 수익률 뭐 100%, 200%짜리들 아마 올해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좀 유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중에서 두 가지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챙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종목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